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주간 브리핑입니다. 붉은 닭의 해인 2017 정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2016년보다는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신년 할애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민주평통 등 뉴욕 일원 동포단체들이 함께 뉴욕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는 김기현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안보, 경제, 민생 등을 챙겨 안정적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그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협력하여 극복하자고 말하고 올해는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을 진정한 동포 사회의 구심체로 다시 만들어 동포 사회의 희망을 돋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후세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 타민족에게 우리가 미국 이민 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를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조국이 어려울 때일수록 동포 사회가 힘을 합쳐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시대에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플러싱 설 퍼레이드가 오는 2월 4일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 합동으로 개최됩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주최 측은 퍼레이드와 공연 등이 펼쳐지는 이번 설 대잔치에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과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 의원 등 플러싱 관할 지역 정치인들과 중국인 상인 번영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2월에 펼쳐질 플러싱 설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앞장서는 퍼레이드는 2월 4일 오전 11시 유니언 스트릿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리트 노던 블루바드까지 1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낮 12시부터 플러싱 금강산 식당, 산수갑산 식당에서 떡국이 무료로 제공되고 오후 1시부터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K-팝 댄스 컨테스트와 국악 공연 등 우리 설 대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퀸즈 크로싱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날 퍼레이드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은 배너를 갖고 오전 10시까지 백구경찰서 앞으로 모이면 됩니다. 피터구 의원은 설 퍼레이드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도시인 뉴욕시의 다양성과 포용을 증명하는 행사라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퍼레이드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대중교통요금과 각종 통행료도 오릅니다. 1인 공중화장실이 모두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취업 영주권 관련 규정도 달라집니다. 새해에 바뀌는 규정들을 지한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업소에서는 $10 50센트, 11명 이상인 업소의 경우 $11로 인상됩니다. 나소와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로 오르고 그 외 지역은 $9 70센트가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8 38센트에서 $8 44센트로 인상되고 커네티컷주는 $10 10센트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3월부터는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버스와 전철에 사용되는 메트로카드 일주일 무제한 요금이 $1 오르고 30일 무제한 요금은 $4 50센트 인상됩니다. 미드타운 터널 현금 요금은 $8 50센트로 50센트 오르며
베라자노 브릿지는 17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판매세가 인하됩니다. 기존 7%인 뉴저지 판매세는 올해부터 6.8575%로 소폭 인하되며 2018년까지 6.625센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1월 19일부터는 취업 영주권 신청 시 I-140만 승인되면 곧바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이민 대기자들 중 I-485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 뉴욕시의 모든 1인용 화장실은 올해부터 남녀 공용으로 변경되고 구치소 수감자의 보석금 납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부터는 미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경우 신원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2017년부터 변경되는 재외동포 정책은 먼저 미국 등 해외 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을 1월부터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후 소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병역 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사항 등 6가지 항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2017년 11월부터는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국외소득 재산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허위로 신고하면 학자금이 환수됩니다. 영사 확인 인증서와 온라인 발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제115대 의회가 정식으로 개원하고 2년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115대 의회는 성별이나 인종 구성 면에서 가장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의장이,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각각 초선 의원들의 선서식을 주재하며 의회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원은 개원 직후 의장 선출을 위한 공식 표결을 실시했고 라이언 의장은 찬성 239명, 반대 189명으로 당선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의정 활동에 나서는 연방 의원은 하원에서 52명, 상원에서 7명입니다. 이번 115대 의회는 하원 공화당 241명, 민주당 194명이고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2명과 46명입니다. 2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올해에도 민주당과 주요 정책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질 전망입니다. 의회는 하원 중 여성이 83명, 상원에는 21명이 여성 의원이고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출신이 하원 의원 43명과 상원 의원 4명, 흑인이 하원 46명과 상원 3명, 아시아계 출신이 하원 12명, 상원 3명입니다. 언론들은 115대 의회가 성별이나 인종 구성 면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오는 11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새 회기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의회의 새 회기가 3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상원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 의원은 개원 직후 오바마 케어 폐지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지 상원 의원이 제출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앞으로 관련 법안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엔지 의원은 보험료는 치솟고 정작 국민들의 건강보험 선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오바마 케어를 대수술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 새 회기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빌 클린턴도 오바마 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며 오바마 케어를 다시 한번 맹비난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를 먼저 지불하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무 대행사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일 뉴욕시 재정국 산하 최은경 납세자 권익옹호관과 로렐리 살라스 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환급 관련 각종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장 흔한 유형의 사기는 소득세 환급 선수령을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환급 선수령이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기 전 세무 대행사가 미리 환급 금액만큼을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중저소득층인데 이러한 상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환 이자가 없다고 거짓 홍보하거나 불법으로 높은 이자율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법은 사기입니다. 환급금보다 세무 대행사가 지불한 수수료가 더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종 사기는 최근 소득세 환급 규정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미국인 세금 폭탄 방지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와 추가 자녀 양육세 공제를 신청할 경우 환급 수령 기간을 기존보다 늦추도록 하면서 환급 수령이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IRS는 오는 2월 15일 전까지는 근로소득세 공제와 추가 자녀 양육세 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새해 들어 처방약 값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무보험자 비율이 높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유명 제약회사들이 약값의 인상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CBS 머니워치는 올해 65살 미만의 경우 11.6%, 65살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는 9.9%의 처방 약값 상승을 예상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타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약값을 우선 끌어내리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정 컨설팅 전문 회사 레이몬드 제임스에 따르면 제약회사 바이오젠은 테시피데라, 아보넥스 등의 가격을 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처방약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65살 이상이고 대부분 메디케이드 HMO나 메디케어 파트 D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처방약을 구입해야 하는 무보험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낮은 복제약, 즉 제너릭 처방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접한 제너릭 브랜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2017년 새해에 많은 미국 시민들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여유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